안녕하십니까. 구독하면 돈 버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40 전에 알아야 할 돈의 규칙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규칙 4가지를 말씀드리고 영상 끝부분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꼭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40이라는 나이는 경제적 허리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이때가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직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응을 끝마친 상태일 거니까요. 그래서 40 전에 정립해야 될 돈의 규칙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떤 시스템을 갖추느냐를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노동 효율을 본격적으로 자본 효율로 전환해야 돼요. 20대와 30대에는 몸을 써서 버는 노동소득이 주를 이루지만 40 이후부터는 내가 잠든 사이에도 돈이 일하게 만드는 자본소득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사실 이게 20, 30대 때 투자해둔 돈이 40쯤에는 복리효과로 인해서 노동 수익보다 자본 수익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뜻이죠. 이때는 육아나 돈 나갈 일이 많으니까 급여를 받아도 투자할 돈이 넉넉하진 않을 것 같아서 자본 수익이 노동 수익보다는 커져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허튼 짓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요. 적은 돈이라도 일찍부터 투자를 시작했더라면 자본 수익이 노동 수익을 초월하는 시간도 빨라질 거고, 그래서 젊을 때 좀 아껴 쓰면서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직 40 전이라면 소득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일할 자산을 사는데 먼저 지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건데요. 심리적 해자가 있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투자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 참여하는 곳이라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숫자를 잘 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장 소음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내가 하는 투자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투자가 심리게임이라는 걸 깨닫고 어차피 내가 하는 투자도 돈을 벌어서 주니까 라는 마인드를 갖는 게 좋습니다. 포모를 느끼더라도 조금만 느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게. 마음까지 심리적으로 안정된 투자자가 되지 못하면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한 번에 잘못된 투자로 전부 날릴 수도 있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리스크가 너무 커져버립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사고 환희에 찰 때 조심할 수 있는 담대함을 반드시 기르세요. 투자자라면 이건 꼭 기르러 놔야 됩니다. 제가 올려둔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 시장에 공포가 지배적이고 폭락장이 찾아와도 아무렇지 않게 매수할 수 있게 될 건데, 여기서 대충 그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경제 위기는 모두 다 극복이 됐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쉽고 빠르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높으신 분들이 알게 됐고 배웠어요. 그래서 위기가 극복되는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졌고, 코로나처럼 21세기에 인류를 위협할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시장은 다시 회복했죠. 이처럼 경제 위기는 갈수록 빨리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폭도 가팔랐어요. 인류의 학습 능력과 역사를 믿으세요. 그러면 폭락장이 와도 시장의 공포가 지배적이어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두 번째랑 이어지는 개념인데,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두셔야 됩니다. 40 이후에는 실패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비교적 적어요, 젊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공격적인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생존이에요. 사실 모든 투자가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건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중요도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이 커지고 투자에 자신감이 붙을수록 실수할 가능성은 커지고,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 쌓은 성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투자를 대충 하시고 신경 쓰지를 마세요. 저는 투자하는 자산이 1억이 넘어가고부터는 3전이나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오르고 레버리지로 누가 억을 벌었다고 해도 딱히 부럽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자유를 깨닫고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 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존재합니다.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제 경험이 적었던 거고 식견이 짧았을 뿐인 거였어요. 진짜 자유를 깨닫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돈은 중요해요. 근데 그게 삶의 1순위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자산이랑 진짜 자산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위한 소비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를 위한 소비는 필요를 위한 소비로 이어지는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필요를 위한 소비를 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소비는 이미 다 끝내둔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과 차는 필요해요. 근데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는 사실 필요한 게 아니죠. 이걸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미친 나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보자면 월세랑 전세의 차이를 알고 부동산에 정신이 팔려서 자산 증식 기회를 버리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세는 자산을 묻고 기회를 날려버리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람들이 월세는 싫어하고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무지랑 체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백 몇천도 아니고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무이자로 집주인한테 빌려주고 정작 자신은 그 자본이 굴러가며 만들어낼 수 있는 복리의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꼭 전세의 단점을 말할 때마다 그럼 집주인은 너한테 공짜로 집을 빌려줘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제발 맥락을 좀 읽으세요. 전세의 단점과 전세를 함으로써 날리는 기회비용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 집주인이 나한테 공짜로 집을 빌려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장이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제발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주세요. 답답해 죽을 것 같으니까. 특히나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생산적 자산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은 전세금이 묶여서 숨이 막혀버린 돈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젊어서부터 열심히 투자로 불린 돈을 더 좋은 집을 사는 데 사용하는 것도 복리의 엔진을 스스로 부숴버리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과하고 있는 사실인데 주거용 집은 자산이 아니라 소비재라서 돈을 먹으면 먹었지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생각하기에도 애매한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돈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걸 마흔이 되기 전에 꼭 알아야 됩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이 1순위가 되고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연인이 1순위가 되는 것처럼 개인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돈에 매몰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무 많은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 중 1순위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과 시간,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정말 1분이라도 빨리 깨우쳐야 돼요. 인간은 희소성에 미친 생물이라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알고 있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사용해버립니다. 공평한 걸 그렇게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순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막상 공평한 걸 보여주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잃기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해서 인지하지도 못하는 공기 같은 존재죠. 그런데 건강을 잃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고 그때서야 건강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요. 돈은 분명 중요해요. 그런데 시간과 건강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돈이 있으면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 시간을 아끼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돈에 매몰당하지 않고 돈을 건강하게 다루려면 돈은 항상 2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순위에 두면 그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렇다고 애초에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돈은 훌륭한 하인이 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줘도 이런 댓글이 달려서 서러운데 저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야, 이 개 장난이고요. 뭐 이렇게 따지면은 노래는 뭐 가수만 불러야 되는 거고 운동은 뭐 선수들만 해야 되는 건가요? 댓글은 댓글이 향하는 사람의 성격보다 댓글을 다는 당사자의 성격을 알려주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댓글을 제발 함부로 싸고 다니지 마세요.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